여러분, 절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죠.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산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원불교 교무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시내 한복판에 계세요. 아파트 단지 옆에, 상가 건물 안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바로 그 도심 한가운데 교당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땅값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대종경 제3 수행품의 핵심 질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왜 수행자를 산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1000년 넘게 이어온 불교 전통에서 수행자는 산으로 갑니다. 세속을 등지고 인연을 끊고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 부딪히고 싸우고 웃고 우는 그 한복판에 교당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수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수행품을 읽으면 그 이유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수행품이라고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어렵고 종교적인 얘기겠구나 하고 살짝 거리를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수행품이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 동료와 부딪히면서 겪는 그 삶의 이야기라는 걸 함께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새해 결심을 세우신 적 있으세요? 거의 다 계시죠? 1월 1일에 올해는 꼭 운동하겠다. 올해는 꼭 책 읽겠다. 올해는 꼭 화를 덜 내겠다고 결심하셨다가 1월 15일쯤 되면 슬그머니 없었던 일이 되어 있는 그 경험, 다들 공감하시죠? 그 결심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냐 하면 결심은 했는데 매일매일 그 결심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고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수행품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줄줄 외라는 게 아니에요.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요란하지는 않았는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신분의 성에 추진은 있었는가? 감사 생활을 했는가? 자력 생활을 했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이 9가지 항목을 매일 대조하고 또 대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 한 문장이 정말 전부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붙잡고 살피면 점점 단단해지고 내버려 두면 어느새 흩어져 버립니다. 스마트폰 비유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하잖아요. 충전을 안 하면 배터리가 닳아서 꺼지고 맙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충전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 마음 배터리는 금방 바닥납니다. 대종사님은 그 충전의 방법으로 일기법,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물 셀 틈 없는 수행 방법이에요. 허점이 없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수행품의 제일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동과 정,
두 사이에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때, 즉 일하는 때, 사람을 만나는 때, 바쁜 때를 말하고, 정이라는 건 고요한 때, 좌선하고 기도하는 때를 말해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스님은 왜 산에 계실까요? 바로 이 정할 때 공부에 편중했기 때문이에요. 일하다가 공부를 못하니까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책만 읽었다는 이야기가 수행품에 나오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게 원만한 공부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를 안 내는 연습을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하면 쉽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발을 밟고 사과도 안 하면 그 수년간 산속에서 닦은 내공이 3초 만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 수행은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않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입니까? 일상이 곧 수행의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이 도시에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마음을 닦아야 진짜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할 때, 바쁘게 살아갈 때 어떻게 수양력을 얻느냐? 대종사님이 방법을 딱 짚어주십니다. 첫째, 내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라는 거예요. SNS를 3시간씩 보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불안해지는 거, 그게 바로 정신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둘째, 모든 것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고 하십니다. 담담함이라는 게 무감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기르라는 겁니다. 셋째,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라. 이게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양도신 교도님의 아주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는데 바느질에만 집중하다 보니 약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약을 살피러 가면 바느질에서 정신이 끌리는 건데 어떻게 해야 공부입니까? 정말 실질적인 질문이죠. 대종사님 대답이 명쾌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그때 네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다. 바느질만 하는 게 일심이 아니에요. 지금 내 책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살피는 것, 그게 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10가지 일을 살피나 20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다. 이게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즘 직장인들 보면 회의 중에 카톡 확인하고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아이와 놀면서 주식 앱 열어보고 자기 책임 밖의 것에 자꾸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걸 경계하신 겁니다. 송도성 교도가 신문 받으면 하던 사무도 그치고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종사님이 경계하시기를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리고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서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것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것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수행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 이야기입니다. 큰 짐승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취미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요? 작은 짐승 잡으려다 큰 짐승을 놓칠까 봐서입니다.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부를 목적하는 사람은 세간의 작은 탐착과 애욕을 내려놓아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해서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잡기나 토끼 잡다가 사자와 범을 놓친 셈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현실에 대입해보면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큰 서원을 품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SNS에서 누가 나쁜 댓글 달았다고 밤새 싸우고 이웃집이 나보다 좋은 차 샀다고 배가 아파서 잠 못 자고 직장에서 내가 공을 세웠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게 다 툼이나 토끼를 쫓는 행동이에요. 큰 뜻을 품었다면 작은 욕심이 시험 들어올 때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대종사님은 욕심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탁월한 심리학입니다. 억압하면 더 강해진다는 걸 현대 심리학도 말하잖아요. 초코 케이크 먹지 말자고 억지로 참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그 에너지를 더 큰 곳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다면 그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서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력으로 전환하면 자잘한 명예욕은 자연스럽게 잦아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등잔불 이야기인데요. 대종사님이 복례정사에서 등잔불을 가리키며 저 등잔불이 사면은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 고라고 하셨습니다. 김남천 교도는 그게 바로 저입니다. 대종사님 곁에서 수년을 시봉했는데 멀리서 내왕하는 형제들만도 못합니다라고 했고 송규 교도는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나라는 상의 가운데 있으면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을 덮어서 시비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못 보는 이유가 바로 나라는 아상이 빛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흉을 볼 때는 정말 분석력이 탁월하게 발휘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수행은 바로 그 나라는 상을 줄여서 자타 없이 밝히는 밝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수행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3대력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세 가지가 원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수양력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에요. 연구력은 사리를 밝게 하는 지혜의 힘이고, 취사력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옳은 것은 행하고 그른 것은 하지 않는 실천의 힘입니다. 대종사님은 이 세 가지를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쉬지 않고 길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행품에 송규 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정식 입선은 석 달도 못했는데도 실력이 탁월하다고 대종사님이 직접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정간에 끊임없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원에 앉아서 석 달씩 좌선한 사람보다 일상에서 총부와 지방을 오가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매 순간 공부를 놓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실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원불교 수행법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왜 교당이 도시에 있어야 하는지의 답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지니 이 말씀이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군인이 평화 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할 때,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바다 밑처럼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쉽죠. 하지만 막상 상사가 억울하게 혼내거나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 평정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험한 길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길에서 실수가 있기 쉽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쉽고 편할 때 방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수행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이 심전 개발입니다. 심전이라는 말은 마음의 밭이에요. 우리 마음 바탕을 농사 짓는 밭에 비유한 겁니다. 밭에서 농작물도 나오고 잡초도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서도 좋은 마음도 나오고 나쁜 마음도 나옵니다. 심전 개발을 잘한다는 건 부지런한 농부가 잡초가 나면 매고 또 매어서 농작물만 잘 키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나쁜 마음이 올라오면 제거하고 또 제거하여 양심만 길러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전 개발을 못한다는 건 잡초가 나도 내버려 두고 농작물이 나도 그냥 두어서 밭을 다 묵혀버려 수확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대종사님은 우리의 천만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수양은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요, 연구는 농사 짓는 방식과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요, 취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라고 사막 수행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욕심이 치성하다고 하셨는데 2026년 지금 AI 시대에 초연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욕망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우리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끊임없이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심전 개발이에요. 그리고 이 심전 개발의 현장은 산속이 아니라 바로 이 일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품에서 대종사님이 경계하시는 것 중에 특히 현대인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하다 조금 지혜가 열리고 공부하다 조금 권리가 생길 때가 가장 위태하다고 하셨어요. 약간의 지혜가 생기면 큰 공부에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쉽고 약간의 권리가 생기면 사욕이 동하고 교만해져서 전진을 못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과장 달았을 때, 사업이 좀 풀리기 시작할 때,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처음 입문할 때 품었던 그 초심, 그 겸손함을 그 순간에 더욱 붙잡아야 해요. 오늘 수행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실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마칠 때 딱 5분만 스마트폰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땠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란하지는 않았는지, 어리석은 판단은 없었는지, 그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일상수행의 요법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 5분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챙기지 않고는 마음을 닦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챙김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대종사님은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소를 길들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말뚝에 매달려 몸살을 치던 송아지가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 잘하여 가는 곳마다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다고요. 그 길 잘 든 마음 소를 타고 넓은 세상에 나가 봉사하는 사람, 재생의세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산속에서 혼자 그 소를 길들이려 하셨고, 대종사님은 바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 일상 속에서 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2026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소에게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